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괜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지인들이 있나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지적질을 하지 말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 라는 인생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런 제 생각과 딱 반대되는 한 사람과 결혼 후 엮이면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저는 살면서 크게 힘들었던 일도, 크게 걱정할 일도, 크게 불만이 있었던 일도 없이 무난하게 성장한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해 오셨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욕심내시지 않는 화목한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그런 확신을 준 남자가 나타났어요. 우연히 친구와 놀다가 건너 알게 된 그는 반듯한 인상에 다정한 말투,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연락처를 교환한 뒤로는 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쫓아다녔어요. 남자 역시 그런 저를 선뜻 받아주었고 저희는 교제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재은아, 너는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부모님처럼? 어떠신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두 분이서 아직도 손깍지 끼고 다니실 정도니까. 둘이 정말 사랑하셔. 우리 집이 뭐 엄청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 해오셨고 나랑 재진이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사셨지. 큰 부를 바라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현재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렇게 가족을 꾸리고 살고 싶어.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 저와 생각이 같았던 현수 씨 역시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약속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현수 씨 집안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형제가 자란 케이스였어요. 현수 씨 동생은 몇 년 전 먼저 결혼했는데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간 날에 서방님 내외가 함께 자리했어요. 서방님은 둥글둥글한 현수 씨와 반대로 아주 선이 굵고 조각 같은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젊었을 때는 잠깐 모델 일도 아르바이트로 하고 데뷔 제안도 꽤 받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서방님 옆에 동서되는 사람 역시 눈에 띄는 이목구비와 날씬한 몸매가 화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현수 씨랑 결혼하게 될 주재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조금 창피하기는 한데.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얼굴 자연산이에요? 네? 자연산이요? 자기야, 처음 뵙는 분한테 뭘 그런 걸 물어. 물어볼 수도 있지. 이게 걸스토크야. 저는 뭐 얼굴에 손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워낙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어쩌게 웃는 저를 보며 한마디 더 보태더군요. 피부는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혼 앞두고 신부가 그런 얼굴로 등장하는 것도 민폐인데. 제가 아는 피부과 소개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인사 간 자리라 긴장한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려는 유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조금 답이 없는 사람 같더군요. 예물은 어디 것을 할 거예요? 저는 예물할 때 백화점 사장까지 나와서 막 안내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워낙 VIP라서 혹시 생각한 브랜드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백화점의 말이라도 전달해 볼게요. 말만이라도 고맙네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아시는 분한테 가서 심플하게 커플링만 마치기로 했어요. 둘 다 화려한 것에 욕심이 없는 편이라. 요즘은 초등학생도 커플링은 기본으로 한대요. 결혼하면서 무슨 커플링만 심플하게 해요. 그런 게 다 곧 나인 건데. 그래도 관심이 뭐 썩 없어서. 좋은 곳 소개시켜 준데도 뭐 싫다 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고 보니 그녀가 몸에 걸치고 있는 옷과 장신구는 다 크고 화려한 것들이었어요. 명품 브랜드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좋아 보이더군요. 호의인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을 소개해준다는 것을 거절한 뒤로
동서는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럼 결혼식장이랑 드레스는요? 아직 그런 것까진 안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프랑스 유명 디자인이 손수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그건 진짜 웃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 드레스 보고 진짜 다들 입이 딱 벌어졌었어요. 너무 예쁘다고. 이것 봐요. 동서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핸드폰 속 결혼 사진을 보고 저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흔히들 입는 브라탑 드레스 같은데 뭐 구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동서의 말은 끊기지 않았어요. 식장은 무조건 화려한 게 짱이에요. 이것 보세요. 저랑 성준 씨 결혼할 때 사진이에요. 식장 엄청 예쁘죠? 그쵸? 네, 정말 예쁘네요. 여기도 예약하려면 2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곳인데 뭐 워낙 잘 알고 하니까 제 순서를 제일 먼저 당겨줬었거든요. 아, 대단하시네요. 저희 영혼 없는 리액션이 계속되자 눈치를 챈 남편은 식사를 재촉했어요. 우리 식사부터 좀 하시죠. 그럴까요? 인사가 끝나고 저를 바래다 주러 가는 길에 남편은 슬쩍 말했어요. 아까 좀 불편했지? 미안해. 아니야, 너무 친화력 좋고 하시더라고. 재수씨 댁이 엄청 돈이 많은가 보더라고. 아, 그래? 그쪽 사돈 쪽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버셨다 그러더라고. 딸도 재수씨 하느라 완전 금이야 오기 하면서 컸나 봐. 좀 그렇지?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에 철부지 동서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줄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이어갔고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어요. 주인공이 된 기분이 나쁘지 않더군요. 지인들의 칭찬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어머, 재은아, 너무 예쁘다. 천사인 줄 알았어. 너 진짜 예쁘다. 신랑이랑 신부가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 세상 부러운 커플이네. 저렇게 수수한 드레스를 입었는데 얼굴이 워낙 예쁘니까 그냥 다 사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칭찬에 황홀하고 정말 많이 웃었죠. 그런데 그때 제일 친한 친구가 제게 저기를 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앞에 나타난 동서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 왔어요. 드레스 이거 입은 거예요? 아유, 이거 그냥 여기 결혼식장에서 무료로 빌린 건가 보다. 왜 이렇게 누렇고 꼬질꼬질하대요? 그리고 형님, 피부과 안 다녔어요? 제가 다니라고 했잖아요. 신부 얼굴이 이게 뭐예요? 신부인지 들러리인지 모르겠네. 역시나 흠잡을 것이 없나 하며 달려드는 동서의 모습에 조금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동서가 제 결혼식에 입고 온 옷 때문이었죠. 옷이 엄청 화려하네요. 아, 제 옷이요? 예쁘죠? 이것도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원피스예요. 동서가 입고 있는 것은 원피스보다는 드레스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새하얗고 화려한 비즈가 움직일 때마다 반짝거렸어요. 옷이 제 드레스보다 더 예쁘네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신부가 누구인지 착각했을 정도로 동서는 저보다 훨씬 화려한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맞다. 아주버님한테 들으셨죠? 오늘 성준 씨가 정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결혼식에는 못 오고 있다 늦는다고. 아, 네. 진짜 빠지지 못할 일이어서 너무 미안해 하신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와 남편 결혼식에 서방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긴 서방님이 동서가 저런 옷 입고 여기 오는 거 알았으면 말렸을 거야. 혼자 오니까 저렇게 입고 온 거겠지?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고 굳은 얼굴을 좀처럼 피지 못했어요. 예, 재은아. 저분이 그 동서 될 사람인 거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하객인데 결혼식에 저렇게 하얗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오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구나.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알아. 저렇게 하고 나타날 줄은 몰랐네. 하지만 더 놀라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식을 마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닐 때였어요. 혼주석에 시부모님 두 분만 계셔서 여쭤봤죠.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좀 하셨어요?
동서는 왜 안 보여요? 그때 저 반대 테이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야, 마셔. 나 오늘 성준 씨 없다. 늦게 올 거야. 나 자유부인이라고. 미친. 네가 언제 네 남편 있다고 못 논 적 있냐? 웃기는 년일세. 어? 야야, 니네 인사해. 여기 오늘 결혼한 새형님이다. 형님, 제 친구들도 오늘 왔어요. 동서가 제 팔뚝을 잡고 자기 친구들이라며 소개한 테이블은 동서랑 비슷비슷한 외모에 모조리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동서를 포함해 다들 얼마나 마신 건지 잔뜩 취한 모습들이었어요. 동서, 친구들까지 초대해주고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엄청 취했네. 제 말은 아랑곳 않고 잔뜩 취해 혀가 꼬부라진 동서가 친구들에게 말하더군요. 야, 우리 새형님 결혼 전엔 성형외과고 피부과고 아무것도 안 간 사람이다? 겁나 신기하지? 내가 관리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자신감인지 그냥 결혼함? 개 웃기지? 동서, 집에 얼른 가서 쉬는 게 낫겠어요. 야, 그리고 내가 VIP인 백화점에 예물이랑 혼수하라고 소개해준다니까 그것도 다 거절했다? 저게 결혼 반지라고 꼈는데 진짜 소박하다 못해 곧 없어질 것 같지 않냐? 겁나 웃긴 사람이야, 새형님. 동서의 조롱 섞인 말에 그 친구들도 저를 보고 낄낄거리더군요. 재수씨, 많이 취했어요. 성준이 일 끝나면 얼른 와서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아주버님, 됐어요. 나 오늘 얘네랑 나이트 갈 거예요. 그치? 동서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불쾌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혼식인 만큼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죠. 결국 동서와 그 무리의 진상짓으로 하객들의 수군거림으로 끝났어요. 재은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재수씨가 저렇게까지 막무가는 애는 아니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얼굴 붉히지 말고 넘어가자. 아, 하필 이런 날 성준이도 없어서 더 골치네. 동서는 그렇게 만행을 저질러 놓고 그 후로 사과도 없더군요. 이제 새 식구가 되었는데 굳이 지나간 일 꺼내서 뭐 하나 싶어 저도 그냥 넘어갔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압구정 쪽에 볼 일이 있어 갔었어요. 형님.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동서가 반딱반딱한 얼굴을 하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 있더군요. 동서,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우연히 마주친 동서와 커피 한잔 하기로 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형님이 압구정에 웬일이에요? 형님이랑 이 동네 부조와 쩌는데? 뭐가 재밌는지 혼자 낄낄거리며 동서가 물었어요. 아, 누구 좀 잠깐 만나러 왔어요? 난 쇼핑 좀 잔뜩 하고 피부과 가서 관리받고 오는 길이에요. 아, 어쩐지 피부에서 막 빛이 나네요. 형님은 내가 그렇게 관리 좀 받으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막 결혼한 새댁인데 아줌마 소리 듣겠어요. 동서의 모욕적 발언이 또 시작됐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여기 근처에 제가 잘 아는 카페 있는데 얼마나 고급인지 커피 한 잔에 3만 원이에요. 제가 쏠게요. 세상에 10,000원 넘는 커피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3만 원이라니 무슨 금치를 해놨나 싶었어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동서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또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기 가질 거예요? 네, 아기를 낳는 건 우리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가족? 굳이 아기까지 낳아가면서 그런 거 확인해야 되나? 동서는 결혼한 지 3, 4년 됐다고 들었는데 아직 자녀 생각 없어요? 제가 묻자 동서는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쳤어요? 애를 왜 낳아요? 네? 왜 낳나요? 형님, 저 몸에 좋은 거 먹고 매일 필라테스를 3시간씩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몸매 계속 유지하려고요. 그런데 무슨 임신이에요. 몸 망가지게. 애 낳은 여자들 봐요. 그게 무슨 몸이야. 말 그대로 몸뚱아리지. 그럼 몸매 망가질까봐 임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난 애보다 내 몸매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애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자기 몸매가 망가질까봐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럼 서방님도 동서 생각이랑 같은 거예요? 아, 몰라요. 가끔 애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혼해버린다고 윽박 지르니까 또 좀 잠잠해요. 웃기죠? 뭐가 웃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하며 웃는 동서에게 전보다 더 거리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때 저희 테이블 옆을 뛰어가던 꼬마아이가 넘어졌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아이는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 시끄러워. 왜 여기서 울고 난리야? 야, 너 빨리 니네 엄마한테 가. 동서는 다 들리는 목소리로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아이 엄마가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넘어지니까 이 누나는 나 일으켜줬는데 여기 이 아줌마는 나한테 빨리 가라고 소리 질렀어. 아이의 말 한마디에 동서의 얼굴이 싹 굳는 것이 느껴졌어요. 뭐? 아줌마? 넌 내가 아줌마로 보여? 여기는, 이쪽은 왜 누난데? 아니, 우리 애한테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아이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아씨, 왜 이렇게 미친 것들이 많어? 뭐? 아줌마? 진짜 가서 죽여버릴까? 동서,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진정해요. 형님 같으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저보고 아줌마라는데. 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이의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 줄은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못 앉아있겠네. 저 먼저 갈게요. 동서. 그날 갑자기 저를 카페에 혼자 남겨놓고 간 동서가 어딜 갔는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한 달 후 시아버님 생신이라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동서는 이상하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괜한 말했다가 곤란해질까 가만히 있었는데 동서가 먼저 다가와 말 걸더군요. 형님, 나 어때요? 네? 뭐가요? 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내가 그날 그 싸가지 없는 꼬마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요? 누구 보고 아줌마래. 그래서 그날 바로 성형외과 가서 얼굴 손 좀 봤어요. 어때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죠? 저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곧 터질 것 같은 맨들맨들한 이마, 웃을 때 더 도드라지는 광대, 순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더 두꺼워진 입술, 각도기같이 정확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턱까지. 동서는 전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자랑스럽게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경악했어요. 그날 꼬마가 동서를 아줌마라 불러서 바로 성형외과로 달려갔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동서는 생각보다 예민하고 열등감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의 행동이 밉지는 않았지만 괜히 불편하고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좋은데 자꾸 뭐 때문에 본인을 저렇게 극한으로 몰아가는지. 나중에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은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재수 씨가 집안 환경도 그렇고 워낙 과시욕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재현이 네가 들어온 뒤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 내가 결혼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느껴져. 왜? 동서는 저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돈도 많고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내 와이프라 그런가? 뭐라 해야 되지? 재현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큰 아우라가 있어. 재수 씨처럼 명품을 걸치지 않고 화장도 거의 안 하고 하지만 뭔가 다른 격이 있단 말이야. 격은 무슨 격이야. 진짜야. 아버지랑 어머니도 슬쩍 그런 얘기 있었다니까. 결혼식에 왔었던 친척들, 친구들도 다 재현이 너는 화려하지 않아도 너 자체만으로 뭔가 고급스럽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매력이 있어. 가만히 있어도 자신감과 친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얼굴이라니까? 재현이 너는 네 매력을 너무 몰라. 남편이 그렇게 칭찬해주니까 고맙네. 장난 아니고 진짜야. 그런데 그걸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니까. 재수씨도 뭔가 느꼈을 거야.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며도 너처럼 될 수 없는 벽을.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네 마음을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닐까? 차 안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첫 만남 때부터 제게 얼굴 평가를 했고 백화점 VIP라며 자랑부터 했던 동서의 행동을요. 그것뿐이 아니라 제 결혼식장에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부인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일도 말이에요. 사실 그 사이에 다른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 소고기며 과일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아우 재훈아, 사돈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네. 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니?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저 예뻐해 주시는 것 다 아세요. 항상 감사하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라고 전해드리래요. 감사해라. 시부모님과 저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동서가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형님, 요즘 수입산 갖고 한우라고 장난질 많이 한다고 난리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안다고 잘 아는 사람이 사야 돼요. 과일도 포장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산 거네요. 백화점에서는 저렇게 포장 안 해주는데.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구입하셨을 거예요. 자주 가는 단골이기도 하고. 단골이 등쳐먹기 더 좋은 거 알죠? 동서는 또 비이성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먹는 거 말고 그냥 가전 바꿔드렸어요. 가전이요? 고기나 과일은 어차피 명절 아니어도 평소에 실컷 먹잖아요. 명절 선물 뭐 해드릴까 하다가 냉장고 새 걸로 바꿔드리고 김치 냉장고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전부 다 백화점에서 최신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고 보니 시댁 냉장고가 달라진 것 같았고 세탁실에 못 보던 김치 냉장고가 있더군요. 잘하셨네요.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동서의 의중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퍼부었어요. 역시 동서는 다르네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저도 이제 어른들이 진짜 필요한 걸 선물해드리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제목까지 동서가 선물해준 것 같아 다시 한번 고마워요. 제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자 동서는 입을 삐죽 내밀더니 머쓱한 얼굴로 나가더군요. 그때도 동서는 어떻게든 제 선물을 깎아내리고 본인의 선물 자랑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생각났어. 명절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재현아. 내가 재수 씨랑 만나는 자리 최대한 피하도록 해볼게. 아니면 재현이 네가 말도 좀 놓고 편하게 다가가 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도 나보다 먼저 결혼했다고 생각하니까 반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네. 네가 편한 대로 해. 내가 대신 미안해. 자기가 뭘 미안해해. 나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내면 돼. 착한 남편은 제게 자꾸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년 뒤 저와 남편은 큰 마음을 먹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 카페를 하나 차리기로 했어요. 가게를 열기 전 저희 부부는 3개월 동안 발품을 팔아 임대료도 적당하고 위치도 괜찮은 곳을 어렵게 구했어요. 결혼 때부터 언젠가는 함께 카페를 차리자고 말해왔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커피와 디저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기도 했죠. 가게 인테리어도 사전에 많이 알고 업체에 접근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최고로 만족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 부부의 카페를 오픈해 소소하게 장사를 시작했어요. 오픈을 축하해주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들, 전 회사 동료들 모두 들러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갔어요. 재현아, 회사 끝나고 그렇게 커피학원 열심히 다니더니 진짜 맛있는데? 대단하다, 대단해. 디저트도 완전 색달라. 엄청 맛있어. 남편이랑 나랑 연구 진짜 많이 했어. 그런데 힘들기보다 재밌었어.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으이그 아주 천생연분이다. 부러워 죽겠네. 며칠 후 동서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형님 여기군요. 그 카페인지 뭔지 차린다더니 장사 좀 돼요? 동서 왔어요. 뭐 아직 그냥 그렇죠 뭐. 외제차에서 내린 동서의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아마 예전에 같이 갔었던 3만원 커피인 것 같더군요. 제 눈길을 의식했는지 동서는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 제가 아무 커피나 못 마셔서요. 일부러 압구정 들러서 사왔어요. 기억나죠? 그때 그 카페. 아, 네. 기억하죠. 우리 집 커피도 맛있는데 한 잔 마셔볼래요? 말했잖아요. 저 아무거나 못 마신다고. 저기 케이크나 하나 줘봐요. 운동 끝나고 왔더니 배고프네요. 저는 동서에게 세 종류의 케이크를 내다 주었어요. 살찌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줘요. 그냥 맛만 본다 그랬잖아요. 에이, 그래도 한번 먹어봐요. 진짜 자신있게 만든 거라 그래요. 돈 안 받을게요.
오히려 너스레를 떨며 제가 말하자 동서가 눈을 내리깔며 포크를 집어들었어요. 동서는 정말 손톱만큼 세 종류의 케이크를 맛보더니 포크를 내려놓더군요. 왜요? 맛 없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그럼 빵을 좀 갖다 줄까요? 배고프다면서요. 형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장사 다시 생각해봐요. 맛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해요. 다른 집에서도 그냥 흔하게 먹어볼 수 있는 맛이에요. 스페셜하지 않다고요. 다 형님이랑 아주버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동서는 그렇게 찬물을 끼얹고는 또각또각 하일 소리를 내며 나갔어요. 진짜 저 입에서 좋은 소리 한번 듣기 힘드네. 저는 동서의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디저트를 더 파기 시작했어요. 내 입에는 맛있는데 왜 동서 입에는 그냥 그럴까? 그러게, 나도 맛있는데. 하여간 재수씨 참 어려운 사람이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게 됐는데 성실하고 부지런한 친구였죠.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저희 부부 역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잘 대해주었고 그 친구 역시 저희를 믿고 따르며 가족 같은 분위기의 카페가 되었어요. 사장님, 좀 먼 친척이기는 한데 사촌 언니가 베이커리랑 디저트 쪽 전문가거든요. 그 언니는 본인이 가게 안 차리고 그냥 하루에 딱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물량만 예약제로 받아서 파는 식인데 진짜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거기 언니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디저트에 진심인 저를 보며 아르바이트생인 선아가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정말? 그런 사촌이 있었어? 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먼 친척이라면서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얼마 후 선아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장님, 저희 사촌 언니가 여기 카페로 한번 오고 싶대요. 정말? 고마워 선아야. 그렇게 선아 사촌 언니인 윤정 씨를 알게 되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쪽 일을 늦게 시작하셨는데 두 분이 정말 진심이고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같이 일하고 싶어요. 윤정 씨는 기꺼이 함께 일하고 싶다 해주었고 저희 부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카페는 윤정 씨 덕분에 더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껑충 뛰기 시작했고요. 뜻밖의 인연이 이렇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줄지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힘들지만 기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창 카페가 잘 되고 있을 때쯤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다 같이 잘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 카페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오며 가며 슬쩍 곁눈질로 봤는데 우리 카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2층 구조에 형형색색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인테리어가 돋보이더군요. 괜히 손님을 많이 뺏길까 긴장감도 들었지만 저희 부부 선아 윤정 씨까지 더 똘똘 뭉쳐 열심히 하기로 했죠. 그 카페가 오픈하던 날 저와 남편은 기절할 뻔했어요. 카페 주인이 바로 동서였던 거예요. 동서, 재수씨. 어머, 아주버님 형님, 안녕하세요. 이 카페 동서가 차린 거였어요? 네, 돈 좀 드렸어요. 괜찮죠? 갑자기 여기에 카페는 왜?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제 카페 차리는데 형님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요? 지금 성준 씨도 해외에 나간 지 오래돼서 저희가 차린 줄도 모르는데. 서방님은 당시 일 때문에 해외에 꽤 오랫동안 머무는 상태였고 아무 의논도 없이 자기 부모한테 도움을 받은 동서는 무턱대고 카페를 차린 것이었죠. 동서 말대로 저희한테 카페를 열 거라고 뭐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나 근접한 위치에 이렇게나 의리의리하게 차렸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나 남편은 둘 다 너무 황당해 할 말을 잃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카페에 윤정 씨가 만든 디저트를 그대로 모방해 팔고 있더군요. 이 사실을 안 윤정 씨는 크게 화를 냈고 저희 부부 역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깊었죠. 동서의 카페가 개업하고 확실히 저희 쪽에 매출이 좀 줄기는 하더군요. 아무래도 같은 카페지만 저희같이 소박한 카페보다 그쪽에 화려하고 예쁜 카페가
사람들의 이목을 더 쉽게 끌 테니까요. 동서는 아예 작정하고 SNS 사진 스팟이라며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게끔 만든 것도 있었어요. 오랜 단골은 여전히 저희 카페를 찾아주었지만 새로 오는 손님은 거의 동선이한테 뺏기다시피 하고 있었죠. 남편은 서방님에게 이 곤란한 상황을 얘기했지만 해외에서 너무 바빠 서방님도 딱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시부모님 역시 저희와 동선의 사이가 언제 틀어질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계셨고요. 저는 같은 가족인데 여러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에 동서의 카페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대단한 갑질을 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었더군요. 한 아르바이트생이 동서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쓴 글이었어요. 땡땡 카페 사장님인 강모 씨는 시급의 2배를 쳐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습니다. 당연히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었고 합격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운이 좋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돈을 더 많이 주는 대신 저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서 결근을 했는데 사장님은 전화로 돈도 많이 받아가면서 농땡이나 피운다며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장님은 이 근처 유명한 카페에 디저트 레시피를 도용했습니다. 그 카페의 메뉴를 전부 주문했었고 사람을 시켜 맛을 분석하고 똑같이 만들게 했습니다. 저희 모두 그 사실을 알았지만 돈을 더 주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항상 본인의 부유함을 자랑하곤 했었는데 왜 그런 짓까지 하면서 이 카페를 영업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카페가 아니어도 충분히 돈은 많은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옆 카페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땡땡 카페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두었지만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아직 그곳에서 사장님의 모욕을 참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돈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을 괴롭히고 주변 상권에 해악이 되는 땡땡의 강 사장을 고발합니다. 커뮤니티의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러다 정말 동서와 손절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동서 카페 고발 사건 다음 날 동서는 우리 카페 문을 부실 듯한 기세로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나와보세요. 큰 소리에 나가보니 동서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어요. 동서,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밖에 날 이길 수 없을 것 같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아르바이트생 꼬디 같잖아요. 네? 그만둔 애 꼬셔서 이상한 글이나 올리게 하고 돈 얼마 줬길래 걔가 제 아이디 팔아가면서 글 썼대요? 액수나 한번 들어봅시다. 동서, 무슨 큰 오해가 있나 본데. 그놈의 동서 소리 좀 집어치우고 걔가 쓴 글에 내 사진까지 붙여놔서 지금 가는 데마다 욕먹고 있어요. 나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야 속이 후련해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당신 이제 내 동서도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꼬여있으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 그 피해의식을 왜 여기 와서 풀고 난리야? 결혼하고 그래도 당신이랑 가족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그냥 넘겼어. 드라마에서처럼 형님이랑 동서랑 원수지면 현수 씨랑 서방님은, 어머님 아버님은 괜히 객식구 잘못 들어와서 집안 뒤집어놨다고 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당신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라도 있어? 무섭게 소리 지르는 제 모습을 처음 본 동서와 다른 사람들은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잘나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충고하는 걸 다 튕겨? 처음부터 아주 재수없었어. 그쯤 되니 동서도 이제 막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 비싼 브랜드니 백화점이니 소개해준다고 했던 거? 결혼 전에 관리받으라고 지적질했던 거?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자격지심 쩌는 너 같은 애나 하는 거야. 뭐? 자격지심? 말 다 했어? 남편 잘생겼겠다. 시부모님 온화하신 분들이고 니네 친정 돈도 많다며.
너 필라테스인가 뭔가 맨날 해서 몸매 잘 갖고 놓고 얼굴 쌍판대기 고치고 싶은 대로 다 고치고 살면서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나한테 시비질인데? 우리 카페 여기서 장사 잘 되니까 너 배알 꼴려서 그 가게 차린 거잖아. 우리 디저트 레시피까지 훔쳐가면서. 그런데 이제 나를 뒤에서 사람이나 조종하는 음흉한 인간으로 몰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 난 너한테 경쟁심 같은 거 1도 없는데 넌 왜 혼자 난리야? 네가 나한테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넌 내 급이 아니야. 난 너랑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알겠어? 저는 전에 남편이 제게 해줬던 칭찬까지 생각해 공격했어요. 그동안 화라는 감정을 잘 모르고 살았던 저인데 한번 우라가 치미니까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변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그렇게 쏟아내니까 속은 시원했어요. 알게 모르게 결혼하고 그동안 동서가 보인 무례한 태도가 저도 마음에 걸려 있었나 봐요. 급이 다르다는 말에 동서의 눈꼬리가 더 올라갔어요. 급? 격? 지금 네가 누구 앞에서 그런 걸 따져? 너야말로 나랑 급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난 여태까지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고. 그런데 네 자신을 봐봐. 항상 나 의식하면서 뭐든 더 많이, 뭐든 더 화려하게, 뭐든 더 삐까뻔쩍하게 하려고 발악했잖아. 뭐? 발악? 발악이라고 했어? 내가 솔직하게 말해줄까? 그동안 네가 하는 짓거리 보면서 진짜 질투심 난 적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네가 불쌍하고 안타깝더라. 뭐? 불쌍? 이게 진짜 미쳤나?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동서는 드디어 제 앞에서 손까지 올리더군요. 재수씨, 그만합시다. 남편의 만류에도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동서는 계속 꽥꽥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시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시부모님 역시 항상 동서가 무슨 일을 벌일까 조마조마했다며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했던 당신들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로 아직 일정이 남아있던 서방님은 계획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와 남편 앞에서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집사람이 철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개념 없이 굴지 몰랐어요. 카페 차린 것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장인어른한테 돈 받아서 열었더군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진짜 면목 없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서방님만 중간에서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 뒤로 저는 동서와 완전히 발길을 끊었고 한동안은 서방님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고 카페는 전보다 더 문전성시를 이루어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손님들의 많은 요청으로 가게도 더 크게 확장했고 직원 수도 많아졌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답니다. 다음 달에 세상에 나오는 딸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네요. 간혹 들려오는 서방님과 동선에는 꽤 좋지 않은 듯 했어요. 2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둘 사이는 계속 마찰이 생겼고 지친 서방님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그즈음 동서의 친정에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다 많은 빚을 지었다고 해요. 한순간 벼락부자에서 알거지가 된 동선의 친정은 이제 더 이상 동서를 도와주기는커녕 입만 벌리며 돈 구해달란 소리만 한다고 하더군요. 동서의 사치 욕심도 끝이 났고 서방님에게 버림받을까 벌벌 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동서가 얼마나 예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는지 스스로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비싼 것들이 무조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동서가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